안녕하세요. 법무사 법인 길일의 전영규 대표입니다. 얼마 전, 그러니까 8월 26일인가요? 5일인가요? 얼마 전에 국토부 1차관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88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우리 88 공급 대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는 별도로 재건축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88 대책의 중요한 골자라고도 설명을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역지정 전에 땡긴다든가 또 나머지는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는 부동산 110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에 그 김정재 의원인가가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물론 회기가 끝나면서 폐기가 됐지만 지난 22대 얼마 전에 22대가 개원하자마자 김상훈 의원이 2024년도 6월 17일 날 도정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전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옮아서 갖다 놨던 것이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부동산 110 대책을 얘기하냐면은 88 대책의 기본 근저에는 부동산 110 대책이 포함돼서 같이 앞에 나온 시간에 설명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기본 골자로 하는 법안을 옮아놔서 이것을 서로 복합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88 대책이 부동산 대책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먼저 설명을 기본적으로 드리면요, 이 그림 도표상에 보시면 안전진단의 신청이 위반 제한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구역 재건축이 시행을 알리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위반 제한을 하도록 돼 있었고 이 위반 제한을 하고 정비계획 지정 또는 정비계획 수립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인가받고 관리처분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을 통해 진행을 해 나갔던 것이죠. 이 도표를 보면 이 안전진단이 파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의 그 위반 제한 앞에 나와 있죠. 이 위반 제한 앞에서 나와가지고 안전진단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될 수 있냐면요. 여기 안전진단이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현행은 위반 제한 할 때 먼저 신청을 해야지만 초창기에 자금을 들여서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보면은 안전진단을 여기 보면 사업시행인가 이 부분까지만 신청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은 추진위원회가 있죠. 추진위원회는 다시 말해서 안전진단이나 위반 제한을 거치지 않고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할 수 있도록 앞을 당겨주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 끝나기 전이라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가지고 끝날 때가 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재건축 패스트 트랙의 기본 골자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에 해당이 안 되는 거냐? 재개발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재건축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패스트 트랙의 대상은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88 대책하고 6월 17일 날 그 패스트 트랙을 내오라는 개정안하고 버무려서 그 내용을 담기로 했던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110 대책하고 88 대책을 서로 합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1번에 보면은
사업 시행 전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전번에 얼마 전에 서초구 양재동 쪽에서 저한테 질의가 왔어요. 그래서 안전진단 비용을 걷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벌써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길래 조금 기다려봐라. 그거보다도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도서도 만들어야 되고 하면 그 비용도 있는데 안전진단에 대해서 먼저 힘을 쏟게 되면 어려울 수도 있다. 법 개정이 되는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나 안전진단을 사업시행 인가까지만 받기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비용의 효과적인 비용을 작성하려면 지금 안 해도 되는 신청 비용을 먼저 집어넣고 도시계획 비용을 또 없어가 쩔쩔매지 말고 기다려봐라 라고 했던 것도 이런 맥락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단지를 살펴보면은 공동주택 외에도 옆에 있는 조그마한 단지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그 단지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패스트 트랙 안에서는 인접한 단지의 건축물도 안전진단을 여기서 신청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메인 단지 외에도 옆에 있는 인근 단지들도 메인 단지에서 같이 신청을 해서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초창기에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면은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두 번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토지등 소유자가 그 전 단계에서 해야 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누가 토지등 소유자냐, 누가 사업 시행자냐를 분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분쟁이 많아요. 그리고 의견이 지박되지 않는데 구역정이 되기 전이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추진단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사업자 등록도 하고 세금 계산도 할 수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하거나 위반 요청 새로 이번에 법률에 개정된 거이기도 하지만 위반 요청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개정안을 보면은 이거 외에도 지정개발자, 신탁사인 지정개발자가 지정이 되면은 이 사람들도 구역지정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우선은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구역지정 전이라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들이 정비계획 위반을 요청하거나 또는 위반 제한권까지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LH나 신탁회사들과 협약을 체결할 때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시행자 지정하기 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효력이 있느냐의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법률에서는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지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은 LH나 신탁회사의 시행자 지정 행위를 구역 지정 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땡겨주게 되면은 초창기에 사업 자금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정개발자나 공공시행자 지정을 구역 지정 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는 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준공후 30년이 지나면 구성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을 염두에 둔 조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준공후 30년이 지나면은 사업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무조건 30년이 지나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이 추진위원회가 구역지정 제안하고 입안 제안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시기를 구역지정 고시 후로 명시했다고 그랬는데 이 표현은 사실은 법률 개정안에서 나와 있는데 좀 명확하게 표시한 건 아니에요. 우회적으로 설명하자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때에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을 같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구역정이 되자마자 막바로 인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많이 땡겨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의 인정 특례입니다. 현행 조문에서는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 즉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이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의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 체계는 어떻습니까? 정비 계획을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도 최근에 보여줬죠. 그 다음에 입안 제한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입안 요청과 입안 제한은 요건이 좀 다릅니다만은 소유자들이 권리를 주장을 해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자구책으로 입안을 요청을 하거나 입안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까지도 조합 설립의 동의로 의제 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향후에 상당히 논란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입안 요청, 입안 제한,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를 뭉뚱그려가지고 조합 설립의 동의로 봐준다고 한다면 사업은 상당히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구역 지정 전 주민대표의 구성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앞서 말한 대로 구역 지정 전에 사실은 공공시행자나 신탁회사의 시행자 지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비용 대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그 전에라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대표회의 뿐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운영을 나가고 있는 정비사업위원회 있죠? 신탁사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주민대표회의하고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신탁사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위원회의 구성을 구역지정 전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줘서 초기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110 대책의 재건축 패스트 트랙이고 그거에 따른 6월 27일 도정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일본의 도심지 주택 공급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장의 설명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공 지원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 이런 부분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